대표님,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바닥을 쳤다. 주식시장이 파생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판단을 하신 거였고, 그리고 또 원전주들 매수 기회이다 하면서 한 50에서 70% 매수해도 좋은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한 주 동안 원전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상황,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챙기셨어야 되고, 이제 중심 이동이 원전에서 조선으로 갈 것 같아요. 조선주는 아직까지 매수 시점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어제는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매수했었어야 되는 걸까요? 그렇고 26일 그 대통령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나오는 워딩이 이제 큰 그림으로 미국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을 버렸다기보다는 이제 옛날에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큰 화두가 그 안미 경중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안미, 경미. 그러니까 안미 경중. 네, 안보는 네.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인데 이제는 경제까지도 미국 쪽으로 선택을 한 거다. 일단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워딩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리고 그 흐름이 한 1년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은 중간선거까지,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지방선거까지는 이 트렌드를 계속 집중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원전이 고민인데, 네. 제가 그럴 때 이제 원전은 이제 트레이딩 할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한 3일 정도에서 한 20~30% 수익 챙기신 분은 아주 제일 잘하신 것 같고, 그럴 때 제가 이럴 때 저는 그 수치의 그 4등분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우리가 수많은 그 진폭 간에 수많은 데이터나 여러 가지의 그 변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수치를 기준으로 정규분포화 시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전은 요번 4월 9일 저점부터 6월 달 고점까지가 이게 한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상승삼각형. 그리고 요번에 8월 20일까지가 조정이 하락삼각형. 그러면 요거를 일로 놓고 또 하락 파동을 일로 놓고 4등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체크하고 이 바닥에서 25% 능선까지의 거래 일수와 거래량, 네. 그 다음에 25%와 반까지의 거래 일수와 거래량, 이걸 통계로 다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워딩이 어떤 게 나왔고 어떤 상황이 나왔나 이런 걸 체크하는데, 이번에 8월 20일에는 이제 그 웨팅하우스 문제가 약간 심각하지 않았나라고 보도가 우리 투매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 시간 나와서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 정치 색깔 너무 심하게 기사를 쓴 것 같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매수했다면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보시죠. 두산 에너비티 똑같아요. 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정 기술입니다. 49,000원에서 120,000원까지 140% 올랐다가 8만 원까지 조정을 시켰고요. 근데 두산 에너비리티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270%. 19,000원에서 74,000원까지. 이 저점들이 다 4월 9일 전후입니다. 그리고 조정은 5만 원대까지 조정했다가 지금 대반등이라면, 이제는 뭘 중요하게 보냐면 하락 삼각형의 중심값이 어딘가. 한번 보시죠. 이번에 51,000원에서 74,000원까지 갔을 때 여러분들 이번 대반등 고점이 67,00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요 65,000원과 7,000원에서는 파셨어야 되고요. 그럼 요 상승폭이 32%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요 중심값을 지지하는지를 앞으로 실적 나올 때까지 볼래요. 지지가 돼야 재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3,000원대에서는 요 사이에서는 안 살랍니다. 그리고 6만 원을 살짝 깨서 전같이 5만 원과 5만 5천 원 안 올 것 같고요. 그냥 5만 9천 원과 6만 원 초에 보면 요거는 6만 5천 원과 7천 원에서는 계속 팔아야 되는 이런 진폭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황을 풀어가려면 진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인수한다든지 한수원하고 조인트 벤처해서 합작해서 나와갖고 뭔가 본격적인 뭔가 에너지 수치로 보여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여주는 순서가 약간 원전보다는 조선으로 좀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체크해야 되는 것 같고 한전 기술도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거의 똑같이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요 상승폭이 딱 9만 4천 오늘 왔어요. 이게 9만 3천 원. 근데 전번같이 8만 원과 여기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9만 원을 살짝 깨면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전기술은 9만 원 아래 사서 10만 원 온파는 한 10% 뛰기에 짧은 단타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주는 저는 9월 달 3일 그 전승절에서 시진핑 그 주석과 그 옆에 누가 쓰나 한번 보려고 그러고요. 거기가 이제 뭔가 시진핑의 권력이라든지 뭔가 예측 가능한 뭔가 나오나 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 특이한 게 BHI가 고점을 뚫었어요. 요건 다른 파동입니다. 그렇죠? 원전주인데 요게 대부분도 4월 9일과 6월 17일 고점 찍고 여기서 7월 23일보다 8월 20일이 저점이 높고 요 고점을 뚫었어요. 근데 이게 원전 개념보다는 천연가스 관련된 수주 해갖고 이게 고점을 뚫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전에 2차 전지가 ESS를 포장해갖고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약간 원전주는 이제 그 수소 에너지라든지 수소 발전 에너지, 가스, 가스 발전이라든지 LNG 뭐 연결고리라든지 뭔가 이쪽으로 좀 중심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원전주는 툼에 의한 뭐 약간 정치적 색깔의 그 이 보도 싸움 계속 싸울 겁니다. 이거는 계속 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선거까지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계속 싸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뭔가 수치로 보여주지 않는 한 트레이딩 정도만 나올 것 같고 이번 저점은 깰 것 같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중심 이동이 조선하고 수소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약간 미국으로 들어가는 밸류체인 그쪽으로만 힘이 집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번에 저는 그 대통령 갖다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대담하는 거 보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자기는 페이스메이커다 그러고 지금 거기 강요들이 뭔가 우리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고 밀어서 뭔가 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 단어 때문에 무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제 안미 경중에서는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할 때 선택을 저는 계속 집권 내내 하지는 않겠지만 1년 정도는 이제 미국에 집중하겠다고 정책적인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주도주 물줄기를 굉장히 미국 일변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뭔가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 집중하시는 게 뭔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눈에 이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확인하겠다는 게 이제 한알령 부분에 중국 관련된 이제 확인된 것 같아요. 그쪽은 좀 더 박살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컨텐츠나 게임이나 최근에 지금 오늘도 코스피 200에서 급락하는 게 다 게임,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급락하는 거 보니까 그쪽은 하락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시작에 롱숏이 대통령 할 때 7,800억을 외국이 그날 때렸어요. 아침에 고점 찍고 원전도 그렇고 조선 특히. 근데 이게 7,800억 때린
거의 세론이 저는 이 아시아 펀드들이 다 제가 그 블랙록이나 이렇게 보면 노랑머리보다는 이 중국계 호흡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너 당해봐라는 매도세가 거의 그 7,800억의 세론으로 나왔다면 그거를 오늘 커버한 게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매도한 걸 다시 매수를 했고 이게 이제 저는 뭔가 큰 흐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화두가 전에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정부도 선택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갖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미국 들어가는 밸류체인, 현대차는 이제 수소에 집중할 것 같고 네. 미국에 들어가는 또 밸류체인,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선주가 앞으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체크해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위쪽과 아래쪽을 크게 열기보다는 박스권 내 대응이 맞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는 조선, 수소, 에너지 쪽 현대차가 좀 이끌 거고 미국 밸류체인 쪽 들어가는 삼성전자도 좀 살펴보자.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그려지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난 이후로 나온 시나리오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예, 간단해서 필리조선소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명명식 하면서 연설하는 사진이고요. 옆에는 하나 오션하고 HD 현대가 60조 캐나다 잠수함. 이거는 수준하지 않았지만. 최종 후보자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 그리고 오늘 또 거래 정지되면서 HD 현대중공업하고 현대 미포조선이 합병하는 시나리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조선 쪽 호재라고 해야 돼.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2017년, 18년을 아시면 현대중공업이 4가지로 쪼개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쪼개면서 거기다 대우조선을 얹히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실패한 거예요. 그때. 나는 그때 이제 시장에서는 대우조선은 HD 현대중공업으로 가는구나라고 다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제 지분을 어떻게 쪼개고 막 이런 분석이 많아갖고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면서 그때 핫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이 그림입니다. 현대중공업을 이제 4가지 부분으로 갖다 해서 현대 로보틱스 쪼개고 현대 일렉트로닉 쪼개고 현대 건설 기계 들어오고 이 현대 중공업 이렇게 해서 쪼개면서 여기다 대우조선 해양을 얹혀갖고 분할시켜갖고 그냥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난리 쳤었던 때가 2017년, 18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여기다가 인수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게 실패했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 오션으로 갔고,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 쪼갠 거를 이제 합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쪼갠 거를. 그러니까 쪼갰는데, 근데 이제 다시 아까 이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필리조선소에서는 생산 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군산 HD 현대중공업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걸 어떻게 카드가 나오나 굉장히 제가 가장 키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워딩에서 평택 미군 땅 내놔라라는 것도 화두가 되잖아요. 이거 땅은 주지는 않겠지만 뭔가 미국의 입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갖다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군대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조선이라는 카드를 갖고 미국이 이제 좀 군사력에서는 군함 개수나 여러 가지면 중국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건설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국 쪽 생산을 필리조선소를 끌고 와갖고 그쪽에서 뭔가 질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HD현대중공업은 합쳐갖고 글로 들어가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2030년까지 한국에서 짓는 거는 다 찼어요.
그러면 이 미포조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약간 수리조선 부분이 많았거든요. 미포는.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수리조선하고 수리조선이라 하시면 MRO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MRO도 그렇고 미국 군함 수리 조선도 있고 그래서 핵잠수함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이 합쳐갖고 미국에 더 투자해갖고 필리조선소의 에너지를 우리나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수주에서 생산은 그쪽을 더 특화시키겠다. 그거의 핵심을 합병시켜서 들어가겠다. 요 기회를 이용하겠다가 또 현대중공업 그 주주들의 그러니까 대주주의 일단 뭐라 그럴까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점에 합쳤다는 거는 저는 하나의 그 큰 이슈와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합쳐지면요. 아마 시가상위 종목에서 거의 10위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건 또 인덱스 펀드의 또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당 한 주당 40%인가 0.4 비율로 합치겠다고 그러니까 요거 합쳐지면 하나의 큰 이슈가 되면서 시장을 리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저라면 그래서 저는 미포조선 사겠습니다. 하필이 미포조선이에요.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오늘자로 봐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렇죠. 네. 현대중공업은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HD 현대중공업. 네. 그래서 그동안에 50만 원대가 저항이었는데 이거 오늘 뚫었거든요. 뚫고 거래정지 시키고 합병시켜버린 거예요. 52만 원에. 그리고 이제 이게 HD 현대중공업인데 제가 이걸 볼 때 이것도 4등분에 요번에 51만 원. 이게 7월 말에 꼭지치고 42만 원, 3만 원까지 조정했다가 다시 50만 원 갔는데 이 대통령 그 한미 정상회담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이날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을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매도해요. 7,800억 중에 두산에너빌리티, H현대중공업, 삼성전자가 6천억을 때려버린 거예요. 세 가지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때린 것 같거든요. 중국계 외국인일 것 같다고 추측을 아니, 하셨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성격에 너 물 먹어 마라 하고 그냥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냈어요. 전 막아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47만을 지지하고 이걸 뚫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자의 이제 종가인데, 저는 이제 HD 현대중공업과 그 다음에 현대미포가 이제 합쳐져서 하나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일정표를 또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신주 상장이 1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판단이 드냐면 저는 이게 이제 합쳐져 갖고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거래 정지 한다고 이제 서로들 매매가 될 테니까 저라면 나쁜 거를 올리겠습니다. 좋은 거는 약간 누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 전략인데 지금 일반적 상식으로는 대장을 사야 되고 후발주는 합쳐서 나중인데 저는 이미 올라간 속도를 보면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군함이나 수리 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잠수함 쪽의 에너지가 또 핫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얘기가 카나다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범한 피어세라고 두산 피어세라고 이런 것들이 급등했다 윗골이 달리는데 이게 이제 그 범한 피어세 같은 경우가 장보고함에 수소 연료 전지로 해갖고 그걸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카나다 이거는 수소 연료 전지다 해갖고 갔는데 이건 차익 실현하는 거 보면 이제는 뭔가 필리조선소의 용량을 키워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이거를 한국에다가 해놓고 주지는 않는 거다. 대신 그 역량을 다 끌고 미국 들어와서 미국 반도체 제조 만들듯이 여기도 필리조선소를 사이즈를 한국만큼 이걸 빨리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없을 테니까 그때까지 거기에서 키우면 거기다가 발주를 줘서 이게 매출을 일으켜갖고 이게 이제 다시 미국의 현지 법인이 매출 잡겠죠. 근데 이게 또 우회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도 선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이 기회를 이용해갖고, 구조조정의 어떤 타이밍으로 사용한 것 같고, 옛날엔 쪼갠 거를 다시 합친 거거든요.
이 합치는 데 타이밍이 아주 시기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핵심이 MRO 같아요. 네, 그 핵심이 그러니까 그 MRO의 핵심을 갖고 있는 게 현대 위포조선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사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저는 왜냐하면 그냥 나머지 기존에 하는 거는 이미 2030년까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에서 걱정할 거는 오히려 원화가 강세돼서 환차손 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미국에서 합쳐진 회사가 신규 발주를 계속 주면서 이게 이제 양안 관계가 더 심각해지면 더 발주가 나올 것 같고, 인도 태평양 전선의 하나의 구조화가 더 심해지면 더 형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합쳐진 이후에는 뭐 똑같이 보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두 가지 선택한다면 HD 현대중공업은 많이 봐봤자 60만 원, 그리고 45만 원, 60만 원. 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40%짜리로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요거를 관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규 상장일 전까지 주가 흐름을 좀 분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합쳐지면 이제 하나니까 네. 똑같은 흐름으로 그 봐야겠죠. 이후로도 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조선주를 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현 정부가 이제 미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선택 안 할 거로 봤거든요. 약간 중간에 딱 중립을 서갖고 뭔가 조절하면서 좀 강하게 나갈 줄 알았는데, 요번에 이제 나오는 워딩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스메이커라는 단어도 쓰고 뭔가 공격을 했는데 그걸 받아치는 거 많이 연습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기술이나 성향을 완전히 습득하고 교육받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즉흥적인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나오는 워딩 보고 이제는 중국 큰일 났구나. 이제 중국 때리는 거를, 우리가 중국에는 특사를 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 특사 보내갖고 중국이 나오는 워딩은 니네들 좀 마음에 안 든다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호텔신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그 중국 화학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숏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장은 뭘 선택하냐가 중요합니다. 롱숏이 분명한 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 정부는 저는 지방선거, 그다음 미국은 중간선거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중국은 이건 버렸다기보다는 두드겨 맞은 것만큼 버릴 건 버리고, 그런데 대신 또 거기도 또 같이 합쳐질 건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맞을 건 맞고, 그 다음에 버틸 건 버티면서 우선순위를 저는 5대5로 갈 줄 알았는데 미국 8, 중국 2같이 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요번에 이 에너지를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가,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 그리고 HD, 현대, 조선. 이렇게 단순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엔터, 게임, 여행, 카지노 이런 거든 그냥 일단 엑스트, 숏에서 6개월 동안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전략을 아주 롱숏을 요번에 확인시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롱숏이 분명해졌다라는 시각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장의 변수들을 좀 찾아가야 할 텐데, 당장 내일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국내 장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근데 여기도 네. 분명히 롱숏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엔비디아가 실적 나와도 엔비디아 주가가 뭐 200불 가고 뭐 새로운 에너지 준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번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사진 갖고 제가 제목을 하나 뽑았습니다. 네. 이 100조짜리 포옹이다. 아니 한미 남자끼리 정상회담 이후로 그 비즈니스 테이블 자리에서 지금 이 같은 포옹이 있었던 거죠? 남자들끼리 이렇게 포옹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만나고 악수하는 두 손 잡거나 뭐 위아래가 한다면, 근데 이게 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첫 번째 사진은
이 잭슨왕 가운데 놓고 경쟁 관계에 딱 둘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빨리 좀 허락 좀 해라. 왜 답답하게 만드냐 하면서 이 답답한 심을 포옹으로 표시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삼성전자는 이번 기회로 미국의 삼성그룹도 미국에 올인할 것 같아요. 미국에 올인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에도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분 주라.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10월, 11월 되면 또 삼성전자 공격하는 전에 그 민주당에도 세 가지 파가 있다 해갖고 제가 나눴잖아요. 삼성생명법 그리고 자자주 소각 때문에 또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지분 삼성전자가 문제가 되고 삼성화재를 자회사를 넣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하는 게 이 내부적으로 10월, 11월에 아주 그냥 바로 닥칠 겁니다. 삼성생명법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삼성그룹은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서 메이드 인 반도체를 속도 있게 좀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 이게 밸류 체인을 어떻게 들어가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투자가 같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끌개가 저는 엔비디아 HBM4 언제 받아주나. 만약에 이게 진짜 100조짜리 포옹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거 100조짜리라고 그러면 지금이 삼성전자가 410조입니다. 시가총액이요? 예. 네. 7만 원대가요. 410조. 그러면 100조가 나오려면 이게 500조 가야 되니까 20% 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봤어요. 8만 5천 원 가야 돼요. 네. 8만 5천 원. 그러면 목표 딱 잡고 6만 9천 원이 이번에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짜리 에너지가 나와야 이 포옹값이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25% 능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 이거는 간다라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안 가요. 그럼 어디서 걸리냐? 7만 5천 원, 7만 7천 원에서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7만 4천 원까지 7월 말을 고점 찍고 요번에 6만 8천 원, 요때는 7만 2천 원에 제가 때리라고 그랬어요. 요번에 6만 9천 원만 들어오고 요 7만 2,600원 딱 찍고 죽었어요. 요번에 돌파를 못 했어요. 이날 때린 거예요. 7,800억대 삼성전자,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일 많이 때렸어요. 이거를 견뎌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뚫으려고 하는 에너지는 뭐 밖에 없냐면 엔비디아의 수주 이건 지금 단독만 나오고 아직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삼성전자가 5% 이상 오르는 날이 그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누르다가 7만 원에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5% 에너지가 나오려면 하루에 3,500원이나 4,000원 정도 하루 만에 7만 4천 원 가버리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승리 나왔다는 얘기고 혹시 그때는 좀 따라 붙어야 될 만한 자리인가요? 그거를 내일부터 확인할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타이밍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해서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SK 하이닉스 매도 타임으로 잡을래요.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또 주변 HPHP,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에너지가 전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또 하나의 징후가 같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24만 5천 원까지, 여기 이제 삼성전자 말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200만 주, 230, 8월 26일 날 이거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세게 때리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잘 못 간 게 이게 마이너스 났다가 이게 좀 플러스로 돌렸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면 이번에 24만 5천 원, 4만 원 찍고 지금 해지는데 내일 엔비디아가 서프라 나오는데 요번 고점을 뚫지 못하면 여기서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데드 잡아야 돼요. 저는 요번에 25만 5천 원, 25만 원, 24만 5천 원에 20%씩 깔아서 사자 전략이 하는데 24만 5천 원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내일 엔비디아가 서프라 나왔는데 갈 때 못 가면 이거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파동에. 그러면 이제 어떤 쪽 에너지가 제일 강하냐 할 때 SNS텍이 제일 강해요.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이 그림 보세요. 그 삼성 밸류 체인의 SNS텍. 이게 다
이게 이제 제가 바닥권의 120m A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2만 원, 2만 5천 원인데 이건 벌써 더블 게임이 났거든요. 같이 갔던 게 AD 테크놀로지인데 얘는 이제 조종에 들어갔고요. 얘는 조종 없이 가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SNX은 이제 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AD 테크놀로지 다시 들어갈래요.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는 도우인스신 신규 상장인데 이거는 LG 이노텍이나 약간 다른 영역의 흐름이지만 이 캠트로닉스, 인터플렉스 이런 것도 한번 보죠. BH, KH바테 이게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PCB나 폴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갤럭시 그 다음에 PCB.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파운드리 그 쪽이 아닌 약간 LG 이노텍 연결고리나 애플 누를 때 이제 반사이 갤럭시 폰 이 연결고리에 관련된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먼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이제 저런 거 갖고 보는 거죠. 하나마이크론, 어버반도체, AD 테크놀로지, 특히 삼성 밸류체인이라고 갖다 해서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갈 때 같이 이렇게 딱 10에서 20% 가면 이건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뭘 보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 시스템 온 디바이스 AI 유리기판 그동안 조정 이런 거 볼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뭔가 이거를 노려보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실적의 모멘텀이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를 뭐 새롭게 파동 주고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이거를 기점으로 오늘 포옹한 해답이 잭스당에서 대답이 나오는지 그거를 볼 거고, 이게 삼성전자가 매 하루 만에 3 내지 5%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또 이재용 회장은 미국 투자하면서 여기서 이제 뭘 풀라고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삼성생명 관련된 삼성생명법 그리고 이제 삼바가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이오 APC를 이제 미국에 나스닥 상장하면서 약간 중심을 여기도 미국으로 이동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농담 삼아 이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에 있으면 지금같이 저평가 안 되고 10만 원 바로 갈 거다. 이 카드를 사용하는지. 그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이번 대통령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국가 그 자본주의에 하나의 뭔가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듯이 기업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기 전까지 미국 거점주의로 계속 확산시키면서 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중심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선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시가상위 종목들의 대표 주주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정부가 간단히 얘기해서 삼법 개정해서 대주주 이렇게 하고 나쁜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3,500, 4천 가려면 전차군단 가면 돼요. 그냥 현대차하고 삼성전자가 쌍끌이 해주면 돼요. 근데 이번에 조선이 합병해갖고 HD 중공업마저도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축이 딱 주도주로 딱 하면서 여기에 성격이 미국의 진출 기업 거버넌스, 그러니까 미국 거버넌스 종목. 미국의 거버넌스를 실은 종목들이 주도되면 이건 지수 관련주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쪽이 더 단기적으로 좋았고 상승 중입니다. 거기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선택했듯이 이 앞으로 회장님들께서도 이 미국 거버넌스를 집중해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HD 중공업은 합병을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는 수소라는 화두를 집어넣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50조를 더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말을 아껴요. 그런데 이제 기업 분할하고 이 내부적인 공격을 외부에서 풀려고 하는
정책 의도는 분명히 이번에 수립된 것 같아요. 그거를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포옹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는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하고 삼성전자의 시각전환을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현대차의 시각전환도 하는 게 어떻겠나. 근데 현대차, 기아, 현대제철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오차가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모구 회장님 지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담보가치 높일 것만 핸들링하는 거예요. 글로비스와 오토에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글로비스보다는 현대 오토에버. 그래갖고 여기에 수소하고 자율자동차의 화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 홈페이지 가면 이 그림이 단골 메뉴로 딱 나온 이 그림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무슨 비행기가 UAM 뜨고요. 제가 이게 이제 그 현대차 정비소에 이런 게 생긴다고 보는 거죠. 제가 여 건너편이 여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소배, 수소 트램, 수소 UAM, 수소 연료 전지, 이걸 상징적으로 수소 경제, 이 현대차가 수소를 왜 안 놓냐 하면 이게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테슬라 이미 다 있어요. 이 수소 연료 전지의 수소 부분은 내가 독점하겠다, 전 세계에서. 그 욕심이나 야욕이 크시거든요. 그리고 수소 에너지라는 게 대형화할 수가 있어요. 우주 보내거나 이런 대형들, 수소 트램, 수소배, 이게 또 하나의 북극 항로나 여러 가지 수소 미래를 현대차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는 이미 이제 상속을 다 받고 구조조정 끝난 다음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옆에 최근에 오늘 나온 뉴스 보십시오. 현대차 그룹 성적 에너지의 수소 리더십 강화, 수소 없는 미래 없다. 현대차 그룹. 여기 현대차 그룹은 다른 전문가들은 수소 안 된다고 다 부정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현대차는 이거를 구조화시키면서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럼 기업이 가겠다는 거는 세계의 어떤 비즈니스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규격을 테슬라가 전기차의 하나의 선점의 규격을 만들었듯이 현대차는 수소 관련된 거에 온이 현대차의 규격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미국 중심으로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성공을 한다면 저는 이 우리나라 전차 군단이 주도하면서 4천 그냥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라는 노이즈도 이겨낼 만한 이벤트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코스닥 중소형주나 코스닥이나 개별주는 숏에 걸릴 것 같아요. 중국 관리주 쏙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시 롱으로 미국에서 풀어갖고 여기에 특화된 종목만 롱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전체 2,500가라면 7대 3으로 숏 롱이에요. 30%만 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압축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시가창의의 코스피 200의 구조 조정 구성 성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것만 올려놓으면요. 밑에 100개 빠져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코스피 200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이제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나오는 워딩이 저는 이거를 이제 저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미국 거버넌스 땅 따먹기, 미국의 그 거버넌스에 편입해 갖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그 대주주의 탐욕이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그 전략의 선택,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서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에는 1년 동안의 시장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저는 원전주 판 거를 조선주하고 그 다음에 수소 쪽, 그리고 포스코 쪽, 이게 옛날 수소연맹이 딱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부울경의 북극 항로예요.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선택안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의 매매 흐름을 저는 그 아시아권의 해지는 계속 니네가 미국을 선택해 하면서 계속 공격할 건 공격할 거로 봅니다.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펀드나 뮤추얼 펀드가 들어와서 뭔가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1년이라는 시차가 걸려요. 네. MSCI라든지 이런 것들. 그 전에 현대 전차군단이 먼저 길을 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갔고 이게 이제 차별화, 선별화, 압축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시장의 에너지가 어느 곳으로 집중이 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이거는 조금 격가지 얘기긴 한데 대표님 앞서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진출하는 그 기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분할 상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에피스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시킬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피스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쪽은 죽이죠. 계속 죽이나요?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분할할 때는요. 간단해서 그 유무상증자 차익거래하고 개념이 비슷합니다. 전환사채 차익거래. 최근에 그린 리소스가 무상자 100% 하면서 걸려가면서 팍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희석화시킨 다음에 급등시키거든요. 이노스페이스도 15,000원짜리를 11,000원까지 확 죽인 다음에 다시 급등시키는 게 이게 무상증자 차익거래 이게 이제 그 펀드 매니저나 그 대주주의 시각, 매도자의 시각이거든요. 그럼 기업 분할이라는 건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반드시 롱숏을 합니다. 네. 어느 걸 롱하고 어느 걸 숏할지는 그걸 운영하는 맡긴 그 대리인을 설정을 해요, 항상.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버뮤다나 이런 헤지 펀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죽여요. 그러니까 어느 걸 죽일지는 제가 여기도 이제 첫 시작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측한다면은 이 바이오 로직스 문제는 뭐가 걸렸어요. 옛날 이제 분식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걸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115만 원대 때려라. 100만 원만 깨면 사라. 그럼 이제 10% 뛰기밖에 안 나올 거다. 계속 얘기하는 것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또 삼성생명과도 연결돼 있고 이게 시차가 바이오 FC 일단 분할해요. 그래서 바이오 FC가 이게 나스닥 상장하는 게 이게 뚝딱하고 다지겠으면 1년 이상 걸려요. 네. 그러면 이 작업은 저라면 어떻게 하냐? 대리인을 내세워갖고 버뮤다 같은 데에다가 이상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쪽에다가 A를 죽여갖고 거기다가 B펀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계속 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확보되고 바이오에프스 상장 타임이 가까워졌을 때 이제 스위칭을 시킬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들 사용해요. 이것 때문에 법적 문제된 하이브도 보시면 버뮤다에다 이상한 사모펀드 세워놓고 자기들 보호예수 물량 단 거를 거기다가 쿠션 돌려갖고 해갖고 안 걸리게 팔아먹고 이게 다 내부자 해서 걸려갖고 문제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계 증권사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이 주식 사고 팔고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라 100만 주 팔 때 내 성과급, 200만 주를 팔 때 성과급, 얼마나 고가에 요구하는 단가에 팔면 내 성과금이 나오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의 고가에 잘 파느냐가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그럴 때는 언론을 많이 이용하거나 이렇게 헤지펀드들 해갖고 우리들끼리만 갖다 해서 이 정보는 3명이나 2명밖에 몰라요. 그리고 역정보를 많이 퍼뜨려요. 그래서 매도자의 시각을 해갖고 오히려 시세를 눌러요. 그래서 계속 판 거를 A에서는 국내에서 보면 계속 매도해요.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외국인이 아니고 부자를 쪼개면 개인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기타 범위로 잡히거나 이러면서 거기서 모았다가 그리고 시간을 길게 잡아요. 바로 잡았다가는 다 들통나죠. 주석하면. 그리고 나서 이게 스위칭 하거든요. 그게 최소한 1년 정도 잡습니다. 시계열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쪼개는 거는 네. 결론은 둘 다 그러니까 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이 기점이 잡힐 게 전까지는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업황이 또 지금 또 눈이 뻘겋게 지금 로버트 케네디가 그 미국의 복지부 장관 되면서 백신이니 무슨 여러 가지 해서 다 두들겨 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리나 수혜를 잘 못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요? 예. 지금 보면 계속 그 케네디 주니어 그 사람 때문에 그쪽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상이 그래서 에너지를 못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바이오주는 3개월 전에 하셨어야 돼요. 2차 전지하고. 제가 이럴 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새 이제 1개월 기준하고 제가 3개월 기준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코스닥, 아이고. 코스닥 지수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투자가 왜 어렵나를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네. 1개월 전에 코스닥을 샀어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18%, 에코프로 10%, 로보틱스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레인보우 6%, 알테오제는 마이너스지, HB 마이너스 20, 삼청당자, 휴젤 이런 것들 더 그리고 파란 색깔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BL 바이오가 21%, 파마리스 20%. 요거를 3개월로 바꿔볼까요? 3개월. 2차 전지하고 이때 제약도 했었어야 돼. 그럼 3개월 전이 언제냐? 6월 달입니다. 6월 달. 60일 전. 60일 전. 그러면 그때가 종합주가 지수가 한 2,600대에서 6,700대 사이예요. 그리고 이때가 5월 말 6월 달에는 시장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하자 막 난리 쳤던 때예요. 그때인데 오히려 그때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제약주를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얘가 잘 못 가요. 이게 이제 코스닥 종목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도 한번 보시죠. 코스피 3개월 전에는 다 수익이 났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5%. 엔솔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현대중공업 28%, 거의 다 빨간색이에요. 인데 보시면 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예요. 이게 분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1개월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펄해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은 지금 2,000, 가까이에서 3,100에서 그냥 갇혀있는 상태거든요. 1개월 동안, 우리나라 주식이 하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논리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선택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판단이 저는 아까 얘기한 삼성전자 밸류체인, 조선주로 1년 동안 이제 그 뭔가 정부에 선택한,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너지 관련된 현대차 그룹의 미래지도, 거버넌스, 이런 걸로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게 압축화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현대그룹은 현대오토에버, 요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11만 원에서 저 17만 원, 18만 원, 20만 원까지 갈 건데 아직 2만 원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오토에버가 더 나을 것 같고, 오히려 현대건설 6만 원 초입이나 6만 원 깨면 오히려 현대건설이 나을 것 같고, 대신 현대제철은 하지 마십시오.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모 회장님이 11% 있어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현대제철은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해요. 밑에다가 하한가 패드 나오는지 프리마켓 전에 25,000원, 27,000원에 계속 오파. 지금 뭐 32,300원인데 거기 들어와. 넣어보세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전략만 세우시고요. 하나솔루션도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이 지금 갖다 얘기해서 태양광도 사기다 하면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가격보다 20% 빼갖고 매일 지정낙가 넣으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오히려 현대오토에버나 현대건설이거나 아니면 아까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아리조나 그 조지아 그 85번 도로에 가는 부품단의 밸류체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 롱, 중국 숏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한미일 문화 콘텐츠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에는 긍정적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엔터나 카지노나 이거보다 요새 농심. 네, 농심이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럼 뭐 캐대언 보셨어요?
캐대원 봤죠? 예, 재밌긴 하더라고요. 캐릭터들과 농심이 합작해서 그 무슨 다양한 과자라든지 라면 봉투에 이렇게 캐릭터 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 그림.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미국과 우리가 그동안 한알령 하면 중국 컨텐츠나 중국 한알령 이런 것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우리 대통령이 일본 가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나오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합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컨텐츠를 집중하는 게 어떻겠나. 같은 컨텐츠에도. 네. 그러면 여기서는 농심이에요. 그리고 소니그룹. 저는 서학투자라면 소니그룹. 캐단에 갖고 있는 이게 또 좀 지적재산권이 다 소니고요. 그 다음에 귀멸의 칼날이 이것도 소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계열사가 만들었는데 모 회사가 소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니가 이제 그 에너지를 그게 일본 기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심은 제가 35만 원, 7만 원 사면 45만 원은 언제부터인지 팔 수 있다는 박스 전략이었는데 삼양식품보다는 제가 농심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진폭을 키우겠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또 하나의 큰 에너지가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 전 됐나? 제가 이제 6개월 후에 미국판 오징어 게임 나올 때니까 거기는 슈팅 게임이니까 그냥 NC소프트 하나 사놓고 6개월 주무시죠 하지 않았습니까? 전 얘는 이거 무조건 40만 원 갈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만든 컨텐츠 이거 관련된 거는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선택했고 일본하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그 컨텐츠 파워도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중국 바라보기보다 이제 미국 바라보기라든지 일본 바라보기 여기 같이 융합될 수 있는 컨텐츠 비즈니스 툴을 만들 수 있는 게 NC소프트 농심 이런 것들을 오히려 들여다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중국향 관련된 게임주나 간단히 엔터나 이런 거 팔아서 NC소프트 그다음에 농심 네. 이런 것들을 사는 게 같은 성격으로 보지 마시고 지역을 구분하자 여기도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고려하신 분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이더리움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었고 또 가상자산도 역시 증시 오르면서 금과 함께 올랐던 자산 쪽인데 근데 요즘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를 못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악재가 반영된 거라고 풀이는 하던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상자산은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은 1억 5천에 팔았어요. 여기 보시면 5월달, 6월달에 그리고 1억 1천만 원만 오면 사겠다 그러는데 6월달에 1억 3,700 찍고 1억 6,900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1억 5천대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 보시면 이 6월달에 저점 찍을 때가 스테이블 코인 난리 쳤을 때예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난리 쳤을 때 그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블 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똑같아요. 바닥이 4월 달이다. 이때가 얘는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300만 원이 6월 달이에요. 1억 3천일 때 비트코인이 얘가 더블 갔어요. 680만 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저는 약간 뚱딴지 같지만 나이대별로 한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20, 30대? 그리고 3, 40대. 저는 5, 60대 저같이 하는 사람은 이더리움은 잘 안 되더라고요. 불안해갖고. 네. 그래서 거기도 대장이 비트코인이야. 근데 비트코인이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여기에 시장의 주력은 3, 40대 같아요. 3, 40대. 3, 40대가 이더리움을 집중한 것 같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쪽에. 근데 나이 드신 사람들 바꾸냐? 잘 못 바꿔요. 네. 예, 못 바꿉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의 주도주하고도 비슷하게 체크해 볼게요. 네. 제가 후배들 요새 이제 5, 60대 후배들이나 은퇴한 애들이 많이 찾아오거나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걸 많이 발견해요.
40대나 30대는 의외로 부자들이 많아요. 중국계도 그렇고. 성인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아니, 늘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오, 너 그렇게 벌었냐 축하한다 그러는데 50대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투자에서는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50대 사람들, 이 연령들 보세요. 50대, 60대, 860만으로 제일 많아요. 네. 그 다음이 60대, 70대가 780, 40대, 50대가 700. 그런데 제가 우리 사회라면 30대부터 시작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5, 60대는 모든 나쁜 걸 다 겪은 거예요. IMF 97년 겪었지, 2008년 금융위기 겪었지, 2012년 유럽발 크리스 위기 이거 거쳤지, 또 2020년 코로나 위기 거쳤지. 그걸 잘 이용하신 분도 있지만 그때 한번 레버리지 잘못되어서 한번 꺾이면 레버리지 켜고 그때 잘못하면 그때 털리기 갖고 그거 복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5, 60대만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40대는 그걸 안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도 코로나나 요럴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나이 드신 분이 잘 못하는 거를 선점해 갖고 들어간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상 이상의 현금 부자들이 많아요. 오, 놀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아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 에너지가 더 나을 것 같고, 네. 그다음 비트코인은 저는 1억 3천이나 1억 천 오지 않는 한 안 하겠습니다. 1억.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되거나 갖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 약간 30, 40대가 주력에 배팅하는 사람들의 시장 마케팅. 요새 비트코인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손바뀜이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몇 천만 원짜리에서 큰 부자, 오히려 팔아갖고 이더리움으로 가더라고요. 그 상담을 같이 해보면, 아니, 근데 간단해요. 100만 원짜리래요. 이렇게 답을 놨는데도 네. 이건 억대고, 이게 옛날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이더리움이 그런 시대가 될 것 같다. 그거를 내가 업지를 못하겠어요. 대표님의 관점은 5, 60대도 가상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쪽으로 네.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 약간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같다. 이게 이제 시장 조사에서 난 느낌입니다.